109조 차고입니다. 차고.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차고, 우리 착각 생각하면 착각. 자, 차고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이걸 차고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다. 차고. 대표적인 우리 쉽게 오늘 민법 시간이잖아. 갑이. 오늘 민법 시간에 민법책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민법책이 아니라 개론책이더라. 이 착각이죠. 이런 게 이제 착오입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107조 비진이 표시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갑 혼자 알고 있는 거죠. 단독의 표시고. 다음 108조 통정의 표시는 갑도 비진이 표시하고 을도 비진이 표시 둘이 짜가지고 둘 다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죠. 통정의 표시. 불일치를 둘 다 알고 있는 거. 짜고 알고 있는 거죠. 3번에 지금 107조는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적 흠결이라 그러고, 이거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 흠결이라 그럽니다. 흠결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누구나 우리는 착오는 일으키잖아요. 그죠? 착오는 누구나 착오의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착오는 원칙은 유효하고 착각을 해도 원칙은 유효한데, 이게 중요분의 착오라면, 이 중요분의 착오라면 예외적으로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나 갑이 아무리 중요분의 착오를 했을지라도, 착오를 했을지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너무 과실이 크다. 중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착오에는 중자가 2개 나오죠. 중요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고, 과실이 너무 크다면 취소를 못합니다. 자, 보죠. 109조. 그냥 에어버려야 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줄거보죠.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 착오가 표의자에 또 줄거보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줄이면 중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분일지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제목으로 바꾸면 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의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취소는 이제 말로 합니다. 자, 갑이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취소는 취소한다는 말하기 전, 취소 전에는 아직은 유효합니다. 취소 전에는 유효해요. 그런데 취소란 말을 했다. 취소 후에는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취소 후에는 소급합니다.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1월 1일부터 무효를 하는 거야. 취소는 자, 유효와 무효의 중간에 있는 거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취소 후에만 소급적 무효입니다. 취소는요, 대개 취소권자 보호합니다. 취소권자. 이 계약이 자, 불리할 때 취소하겠어요? 유리할 때 취소하겠어요? 네? 불리할 때 취소. 왜? 무효로 만드니까. 불리할 때 취소한단 말이에요. 유리할 때는 취소를 안 해요. 그게 취소권자한테 계약이 너가 불리하면 취소하라 이거야. 유리하면 취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취소는 대개 이제, 자, 보호를 많이 합니다. 취소권자에게. 자, 취소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뭐냐? 취소에서는 중요분이 뭐냐? 또는 갑에게 중과실이 뭐냐? 이게 시험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제 가보죠. 1. 양가로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주고 모르고 한 의사표시, 모르고 있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죠. 거기에 양가로 2번 나옵니다. 이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나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혼자 알고 있으니까 단독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으니까 통정의 표시입니다. 다음 3번. 착오가 있더라도 착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다. 표의자의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가 안 돼요.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했잖아요.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했으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착오 규정,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강의 규정이 아니에요. 4번. 착오는 임의 규정이므로, 즉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동그라미 합의로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합의해가지고 착오가 있어도 우리 취소 못한다. 그러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합의했으니까. 그게 맨 밑에 기출을 보세요. 맨 밑에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죠. 취소 안 하기로 약정했다면 취소 못한다는 거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임의 규정. 자, 오른쪽 갑니다. 2번은 이제 착오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1번에 동기의 착오 중에 표시하세요. 이 동기의 착오는 시험을 이제 많이 냅니다. 원래 이제 착오는 착오가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객관적으로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착오라 그랬죠. 그러면 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의사 결정할 때 착오가 일어나거나 표시할 때 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 결정할 때 착오, 이걸 의사 내용의 착오라 그래.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표시를 잘못한 게 표시상의 착오죠. 결국은 착오는 내용의 착오나 표시의 착오, 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일단 한 장 넘기세요. 동기의 착오는 중요 표시해놓고 먼저 양으로 2번에 내용의 착오, 3번에 표시, 이게 원칙입니다. 내용의 착오와 표시상의 착오. 자, 이 내용의 착오는 자, 의사 결정 내용을 잘못한 거예요. 자, 표의자가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게 내용의 착오입니다. 자, 내용의 착오,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죠. 세 번째 줄 예만 기억. 예를 들어 표의자가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가치가 같다고 오신한 경우죠.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미국 미화 달러하고 홍콩 달러 다르죠? 다른데 이걸 같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거는 내용의 착오입니다. 다음 양으로 3번에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를 잘못한 거야. 곧 의는 동그라미 1, 표시 행위를 잘못한 게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이 표시상의 착오가 가장 많아요. 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이 난 경우, 이게 대표적인 표시상의 착오죠. 자, 계약서에다가 사인한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연대보증서에 사인했죠. 이게 표시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대개 이제 착오는 내용의 착오 아니면 표시상의 착오예요. 다음, 이런 것도 표시상의 착오. 갑이 내가 1억에 팔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자, 편지를 청약서를 보내면서 내가 1,000만 원이다라고 잘못 표시했다. 이런 게 표시상의 착오죠. 자, 맨 밑에 양으로 4번 내려오세요. 자, 법률의 착오도 이것도 내용의 착오죠. 법률을 몰랐다. 법률을 모르는 것도 내용의 착오에 들어가요. 4번 법률의 착오. 우리 판례는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로 취급합니다.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들어갑니다. 중요분이나 취소할 수 있겠다. 즉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법률의 착오 오른쪽 와보세요. 판례 첫 번째 줄을 하나 까만 색깔. 법률에 관한 착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착오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죠. 이것도 내용의 착오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부과됐어요. 그러면 내용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착오는 자, 의사결정할 때 잘못한 내용의 착오, 아니면 의사결정은 제대로 했는데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둘 중에 한 개예요. 이거는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동기의 착오가 이제 문제돼요. 자,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도 아니고 표시상의 착오도 아니에요. 자, 동기의 착오는 자, 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원인이 잘못된 거죠. 자, 우리 103조에서도 죄송합니다. 103조 반사회질서에서도 동기의 불법 하나 했잖아요. 자, 동기의 불법. 이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근데 법률행위 할 때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었죠. 동기의 불법, 이거는 원칙은 103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거? 동기의 불법 뭐였어요? 갑이 을과 임대차 한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 청약과 성락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임대차 내용은 유효해요. 그런데 이 차인이 이 임대차 또는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된다 그랬죠. 또 갑이 을한테 슬쩍 물어봐요. 당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임대차는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 임대차 들어가서 매춘 장소와 도박 장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죠.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잖아. 이런 경우에도 아직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동기의 불법 유효해. 103 적용 유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상대방이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라 그랬죠.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자, 이 임대인이 자, 동기가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로 알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경우 계약하면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했죠. 동기의 불법. 요거 비슷하단 말이야. 임대차 내용은 아니지만 하는 동기가 불법인 게 103조고 여기는 동기가 착오인 게 착각인 게 109조입니다. 자, 그럼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동기의 착오도 유효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심해야 돼. 또 요 이제 동기가 아까 여기 나오죠? 표시돼야 돼. 동기가 표시되면 착오에 들어가서 취소 가능해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하나 더. 동기가 바깥으로 표시가 되거나 또는 이거는 상대방이 오히려 동기를 유발시켰어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 요거는 착오로 취소 가능합니다. 요걸 기억해야 돼. 가보죠. 동기의 착오. 동그라미 1번. 옆에 살짝 적어. 동기의 착오 옆에 동기의 불법 참조라고 적어. 동기의 불법 103조 하고 비슷합니다. 동기의 착오 1. 동기는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줄거세요. 이제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은 동그라미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유효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기의 착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기의 착오. 여기가 이제 갑의 땅인데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린벨트는 지금 땅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안 팔리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리 묶였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걸 풍문으로 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 평당 이게 한 10만 원 한다고 하죠.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제된, 이 값은 몰라야지. 땅 주인은 그린벨트 해제되는 걸. 이 사람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걸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제 이 동기가, 이 땅을 사게 된, 매매하는 법률행위한 동기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럼 가격이 뛰겠죠? 가격이 뛸 것 같아. 그래서 현재 10만 원인데, 자, 이제, 20만 원에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우리 갑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나한테 20만 원에 파세요. 그러니까 20만 원. 지금 10만 원인데 2배 준다. 기분 좋잖아. 좋아. 라고 해서 이제 2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유효하잖아요. 유효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돼요. 그린벨트 해제 안 되고, 여기에 오히려 그 옆에 연탄 공장만 들어서더라고요. 그럼 이게 10만 원 하는 게 연탄 들어서 한 5만 원. 자, 그랬을 때, 우리 동기의 착각을 이유로 20만 원 계약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 착오가 아니잖아요. 동기만 잘못됐지. 결정할 때 20만 원 결정했고, 표시 20만 원 했잖아요. 의사가 표시 일치하고 있잖아. 일치하니까 착오가 아니잖아. 동기만 잘못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용은 착오가 없잖아. 그래서 취소를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이제, 동기를 표시합니다. 가백에, 아저씨, 이 땅 있잖아요. 곧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20만 원에 파세요. 그러니까 갑이 무슨 소리냐? 그린벨트 해제되면 이제 한 5배, 6배 뛸지도 모른다. 모르겠어, 한 50만 정도 내 팔겠다. 을은 이제, 20만 원에 살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50만 원에 사겠다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만 원 의사한테 50만 원 의사 앞에 불일치하잖아. 이제 착오가 되는 거야. 이제 을이 표시했다면, 표시하게 되면 표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안 되더라. 그러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표시되거나, 또는 이번에 거꾸로 갑이 동기를 유발시켜요. 동기를 을한테, 야, 을아, 우리 땅 이거 있잖아. 그린벨트 해제된다. 라고 동기를 유발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을이 이제, 유발받은 을이, 그래? 그래서 이제 50만 원에 산다는 거죠. 이런 것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입니다. 조심해야 돼. 동기는 앞에 표시된 동기의 착오나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유발된이라 그러죠. 요 말이 나와야 착오가 됩니다. 갑니다. 2번 다만 나와요. 다만 표시. 다만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이 동그라미 시대 표시 나왔죠? 표시하면 착오가 돼.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도 인정되면 취소할 수가 있다. 줄거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동기를 상대방의 표시하면 동기의 착오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이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또 4번. 2번 표시된 동기의 착오. 2번에 표시된 동기의 착오. 4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 4번 다만 적어 나간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동그라미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5번도 이제 동기의 착오의 대표적인 애 나오네. 한번 보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 이게 동기의 착오. 예컨대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동기의 착오네요. 원칙은 취소 못하지만 동기가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점 조심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럼 95페이지 와서 3번. 착오로 취소 요건이 두 가지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착오는 먼저 표의자 갑에게 두 가지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두 번째는 이 갑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심할게.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또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이게 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요건이 한 개 더 들어간다는 거야. 앞에 표시란 말이 나오거나 유발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내용의 착오나 표시적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동기의 착오는 이 두 가지에다가 표시나 유발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자, 착오의 1번에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여기 보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야. 쉽게 얘기해서 아까 잠깐 했지만 취소는 자기가 유리할 때 취소한다 그랬어요. 불리할 때 취소한다 그랬어요. 네? 이 법률 얘기가 자기한테 유리할 때 취소한다, 불리할 때 취소한다. 불리할 때 취소한다 그랬잖아. 불리하다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커야 돼.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바로 불리죠. 불이익이 클수록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외울 때. 자, 중요분은 경제적 불이익까지 따지면 돼.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합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자, 줄거세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는 중요분이 아닙니다.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밑에 판례 정리합니다. 판례. 이게 경제적 불이익이 아닌 거, 중요분이 아닌 거 보죠. 기술신용보전기금이, 자, 줄거세요. 그냥 가압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착오로 신용보정했어요. 자,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착오로 신용보정했는데 나중에 자, 그 가압류가 피보전 권리가 없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을 사후에 밝혀진 경우, 그 부당하게 발령된 거 이퀄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착오로 보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압류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가압류가 무효라면 불이익이 있어 없어요? 불이익이 없죠? 불이익이 없으니까 착오로 취소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경우 기술보전금으로서는 우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착오는 중요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가압류가 무효인 걸 모르고 착오로 보정한 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자, 그럼 반가로 이번에 중요분 착오의 모습들을 보면 1번에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자, 중요분이 많습니다. 당사자의 동일성. 자,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자, 어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병이더라. 이런 게 동일성이 다르죠? 이건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사람 동일성. 판례 봅니다.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아직 우리 건저당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고, 자, 건저당 설정 계약서를 줄거. 자, 우리 이제 건저당 알아야죠. 갑이 을은행과 건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A인지 알았는데 채무자가 B더라.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 사람 파산자야. 자, 그 사람은 자, A인 줄 알고 보증 썼는데 파산자더라. 돈 못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거는 중요분해라는 거죠. 보세요. 건저당 설정 계약 제시하고 채무자가 어린 것으로 알고 어른 능력 없자면 돈 많은 어린 것으로 알고 건저당 설정자로 서명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을 파산자로 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자 병으로 되어 건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된 경우 동일성의 차고 중요분입니다. 이와 같은 줄거세요. 채무자의 동일성의 차고 채무자의 동일성의 차고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합니다. 그냥 줄글게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자, 을이 채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파산자 병이 채무자더라. 이런 것은 중요분의 차고니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목적의 동일성의 차고. 이것도 중요 부분이에요. 목적의 동일성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이것도 중요의 차고입니다. 자, 판례 두 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 공인중개사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을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게 목적물의 통일성 착오죠.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는 8차로입니다. 8차로. 여기는 산이에요. 자, 여기 이 물건인 줄 알고 이쪽이요. 여기 그 장사가 잘 되고 이쪽 물건인 줄 알고 자,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 밑 이쪽 물건이더라. 이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이 크죠. 여기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자, 3번 중요 표시하세요. 3번. 자, 수량. 자, 면적이나 가격의 착오. 이건 중요분이 아닙니다. 면적이나 가격의 착오는 중요분 X입니다. 중요분이 아닙니다. 시가, 가격의 착오, 면적의 착오는 중요분이 아니에요. 자, 밑에 판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에서 줄거세요. 시가, 가격의 착오는 중요분이 아닙니다.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이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줄거세요. 중요분 착오를 할 수가 없다. 그래야 됩니다. 시가, 가격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를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분의 착오야.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 등기 줄거 지분 등기와 본건 건물의 부지를 현 상태로 매매한 것인 경우 읽어보면 그 부지 4평에 관해서 0.2평에 해당하는 피고 지분이 부족하다. 자, 평수가 조금 부족하죠. 근소한 면적의 차이는 중요분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면적의 근소한 차이는 중요분의 차이가 아니니까 취소 못합니다. 두 개 외워줘야 된다. 시가, 가격의 착오, 면적의 착오는 중요분이 아닙니다. 다음 4번에 토지 현황의 착오, 경계에서 이건 중요분입니다. 중요분. 토지의 현재상. 자, 밑에 판례 보세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평수는 외울 필요가 없어. 1300여 평을 전부 경자가 줄거세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가 있으나, 농지가 포인트입니다. 농지인 줄 알고 매수가 있으나 청량 결과 약 600평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하천인 경우, 이거 외웁니다.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청량 결과 하천인 경우, 농지는 평당 한 100만 원 하는데 하천은 만 원도 안 해요. 중요분이죠. 그런 경우는 위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농지인 줄 알았는데 하천 부지더라. 또 현황이나 경계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자, 양거는 2번 내려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과실. 자, 중대한 과실 보시오. 자, 우리가 잘못하는 걸 이 잘못을 책임이라는 거죠. 항상 자, 민법에서는 책임.
우리가 책임은 형사 책임하고 민사 책임이라 그래요. 형사 책임 이거는 감옥에 가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형사 책임은 고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처벌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은 처벌이 안 돼요. 과실은 원칙적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이거는 과실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과실도 책임져요.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은 고의 책임입니다. 과실은 예외야. 근데 민사 책임은 달라요. 민사 책임은 무조건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민사 책임은 돈으로 떼우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과실 책임이 원칙입니다. 과실이 원칙입니다. 과실이 있어야 책임져요. 과실. 당연히 과실 속에는 고의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으면 책임져요. 그래서 채무불이행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이야. 불법행위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책임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책임은 민법에서는 빼고 자 그럼 책임은 자 고의 아니면 과실입니다. 쉽게 해서 과실은 한 50%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잘못한 거. 고의는 100% 잘못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알면서 일부러. 이 중간에 과실보다는 무겁고 고의보다는 조금 가벼운 걸 우리가 무거울 줄서 써서 중과실이라 그래요. 중과실 쉽게 해서 한 80%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자, 과실은 우리가 부주의라 그래. 주의하지 않은 게 과실이죠. 자, 우리 아까 했지만 알았거나 그러면 알았다. 고의를 악이라 그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거나는 자, 주의했더라면 알았을 텐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는 거야. 이게 과실이지.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원칙인데 과실 중과실은 이걸 현저한 부주의라 그러죠. 현저하게 부주의한 겁니다. 현저한 부주의. 몇 군데 없어요. 민법에서. 지금 자 차고에서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못합니다. 과실이 있을 이때는 취소해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해. 중과실은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쉽게 음주운전 같은 게 중과실이에요. 자, 중과실 개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중대한 과실 줄이면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등등등에 비추어 줄거세요.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이게 과실이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현저히가 포인트야. 현저한 부주의를 중과실이라 그래.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없는 게 결여된 걸 중과실이라 그래. 자, 중과실은 거기 판례에서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대표적인 중과실 판례입니다. 자, 판례 1번, 판례 2번 워낙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1번 기억합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자, 줄거세요. 땅을 매수함에 있어 땅 위에 토지상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 시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과실의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공장 설립 판례입니다. 자, 이 땅 위에 공장을 자, 갑이 지으려고 그래요. 공장을. 그러면 자, 갑이 시청에 가서 공장 허가 나온지 여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공장 허가 나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중과실이니까 나중에 덜컥 샀는데 공장 허가 안 나온다. 취소 못해요. 중과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땅 살 때, 땅을 매수할 때 공장 건축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으면 중과실로 나중에 취소 못해요. 다음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또 중요 표시합니다. 중과실의 대표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요, 우리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안 통하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그래야 뭐 잘못됐다. 이건 중과실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보세요. 자,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동그라미 치세요. 개인적으로 포인트야.
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한 매수인이 중과실이야. 임야도나 임야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매매 목적물인 임야의 동일성의 착오를 일으키면 중과실에 기인한다. 취소 못합니다. 두 개 외워야 돼. 첫째, 땅 살 때 그 위에 공장 설립 여부에 시청까지 안 알아봤다. 중과실이야.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토지가 동일성의 착오가 있으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두 개는 워낙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중과실이야. 근데 공인중개사 통했다. 이거는 중과실이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3번 얘기야. 3번.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중과실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업자가, 즉 공인중개사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을 잘못 소개하여, 누가 잘못했어요? 중개사가 잘못했어요. 이건 과실이야.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때는 매수인에게는 중과실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돼. 그러면 중과실이 아니라 나중에 잘못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2번하고 3번하고 구별되겠죠? 2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했다가 잘못되면 중과실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그러나 3번과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했을 때 잘못되면 중과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해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적용 증명 책임입니다. 밑에 2번에 적용 배제 중요 표시하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이건 예외 중 예외.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판례입니다. 이게 중과실에서 취소하는 판례 가보죠. 자, 줄거돼요. 상대방이 오히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동그라미 이용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죠. 상대방이 이용했으니까 이용당한 표의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해. 이용한 경우에는 나쁜 놈이니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을 쉽게 해서 상대방은 나쁜 놈이니까 착오가, 자, 줄거돼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26회, 28회, 31회 또 나왔죠.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옆에 기출문제 고치러 가보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원칙은 취소 못해요. 과실이 너무 커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 나왔죠.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이용했으면 더 나쁜 놈이니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는 굉장히 예외 판례예요. 있다. 자, 양가로 3번 증명 책임 갑니다. 증명 책임. 자, 갑이 이제 착오자인데 착오 취소는 자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자, 갑이 착오고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에게 중과실은 그러나 갑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이때 중과실은 상대방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걸 입증 책임을 나눕니다. 중요분의 착오는 갑이 입증하고 갑의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면 취소를 못해요. 아까 중과실은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애우라는 거죠. 땅 위에 땅 사가지고 공장 지으려 그러면 공장 건축 허가 여부를 알아보지 않으면 중과실이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을 때 중과실이죠. 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갑이 취소 못합니다. 그렇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자, 갑니다. 증명 책임.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및 착오가 중요분이라는 사실은 표의자. 자, 표의자, 즉, 갑이 증명 책임을 진다. 갑이 취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에 반해, 여기 뒤에 더 많이 나온다. 중대한 과실은 오히려 상대방, 즉, 유효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자, 왜 유효 주장자? 이런 말이죠. 갑은 지금 취소하려는 사람이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무효로 만들려는 사람이 이걸 입증하고, 이 사람은 취소를 못하게 하니까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죠.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은 유효 주장하는 자가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틀리게 낸 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상대방 입증한다 그랬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죠.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쪽은 효력을 주장하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부인을 주장으로 바꿔야 돼. 효력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조심해야 됩니다. 효력 주장하는 자, 상대방. 자,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 효과는 원칙은 유효, 취소 후에는 소급적 무효죠. 갑니다.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하다. 다만 착오의 취소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2번 줄고 나가죠. 이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동그라미 쳐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소급적 무효입니다. 오늘 취소하면 1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07, 108, 109, 110 똑같아요. 다음 3번. 중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죠? 없다. 즉, 이거 조심해야 돼. 중과실이 아니야. 자, 줄거세요. 아까 했죠? 자, 그냥 과실은 앞에 가벼울 경자가 생략된 겁니다. 경과실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예요.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조심합니다. 자, 갑이 을과 이 법률 행위를 했어요. 자, 갑이 이제 취소합니다. 이 취소는 취소권자의 권리야. 당연히,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불리하니까 취소한단 말이야. 이쪽이 불리하다면 이 사람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이 사람이 유리가 다시 바뀌니까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끔 나와요. 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소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란 말이야.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이쪽에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갑니다. 즉 이는 취소라고 하죠.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한 취소이기 때문에 상대방 을은 취소한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취소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불법행위 아니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자, 그럼 맨 밑에 기출 고쳐보죠. 맨 밑에 기출.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도 불법행위가 아니야.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의 적용 범위에서 3번만 기억합니다. 3번. 공법행위는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자, 107, 108, 109, 110조의 공통점이 공법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사법행위, 민법행위만 적용돼.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3번 공법행위. 자, 공법행위. 자, 소송행위도 재판행위니까 공법행위야. 공법행위는 착오 취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거세요. 착오로 소송행위한 경우에도 착오로 취소 못합니다. 착오로 소송행위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6번에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오른쪽 양가로 2번 옵니다. 중요 표시. 계약 해제와 착오 중요합니다. 해제에서도 배웠어요. 계약 해제와 착오. 자,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줄고 나가보죠. 밑에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도인 갑이라고 그러죠. 갑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 우려로 매매 계약을 줄거세요.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심표. 매도인이 매수인 자, 을이 중도금을 안 주니까 중도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자 2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 후입니다. 해제 후라도 만약에 매수인에게 중요분에 차고 있었다. 근데 아까 농지인 줄 알았는데 하천부지더라. 이런 중요분이 차고 있다면 을이 이 해제된 계약을 다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죽었죠?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심표 매수인 을은 자, 까만 색깔 줄것에 세 번째 줄 저 뒤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위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가 있다. 짧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매수인 을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있다. 자, 그게 오른쪽 기출입니다. 바로 기출 보세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였더라도 매수인 을은 계약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불이익 면하는 건 차후에 가도록 하고 결론만 기억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다. 밑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판례에서 까만 색깔만 줄거세요. 자, 까만 색깔. 매매 계약 내용에 중요본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 을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성립과는 관계없이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할 수가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사고도 가능해요. 자, 그게 오른쪽 기출이죠, 바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제 문제에서 자, 2번 문제 보죠. 31회 밑에 2번 착오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31회 작년 재작년 문제죠. 자, 이런 것은 박스형이라 그래요. 자, 박스형은 시간이 좀 적게 걸립니다. 자, 보죠. 밑에 기억 조금 전에 풀었던 거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즉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인정되죠. 배제되지 않는다. 정확한 기억. 착오가 있으면 담보 책임이 있어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럼 기억. 답은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한 개네요. 니은. 자, 경과실로 착오는 취소 가능하죠. 중과실이 아니니까.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경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있겠네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정당한 취소죠.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죠.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않는다. 취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 손해가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니은 틀렸네요. D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동그라미 치세요.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죠. 더 나쁜 놈이니까 중과질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이용한 경우는 표의자는 착오가 줄었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죠.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으니까 알고 이용한 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중과질이 있어도 표의자가 취소할 수가 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답이 이제 2번이 되겠네. 기억, 디귿. 리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자, 이건 2번 문제는 다 알아야 될 거야. 기억, 리언, 디귿, 리얼 워낙 중요한 판례들이야.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해지한 후에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니은과 디귿이 틀렸어요. 답은 기억, 디귿 2번 찾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110조 하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